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겠습니다. 일단 전속 중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상호 보완적이죠.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 제도가 정착되려면 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네트워크가 딱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번 보십시오. 의의가 나오고 뭐 이래저래 있어요. 그리고 정보망을 이용한 공동 중개 그랬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좀 뭐 얘기지만 공동 중개를 갖다 이걸 통해서 공동 중개 하지는 않습니다. 잘. 일단 얘기인즉슨 일단 요 왼쪽 페이지는 접어두시고요. 145페이지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네,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지정권자가 있는데 1번에 1번 있죠. 주어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끄고 딱 자르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주어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국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망에 관한 문제인데 시도지사가 나오거나 등록관청이 나오면 OX다. X입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그랬죠. 크 자르시고 즉 이용하는 자는 누구다? 개공들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라든지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OX다. X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보니까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의 임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 요건이 있죠. 저 공인중개사법상에 우리 앞에 등록 기준이 있잖아요. 등록 기준은 뭐로 정했죠? 법률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그렇죠? 무슨 기준이나 무슨 사항으로 끝나면 대통령령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정요건 있잖아요. 그죠? 지정요건은 그 본문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입니까? 자, 정보망도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고인정 기가십니까? 고용인 인장 정보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그래가지고 자 부가통신사업자 밑줄 딱 긋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그랬죠. 자 부가통신사업자 줄 딱 긋고 이 사람이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응? 아무 말이 없죠. 그냥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하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틀린 거 아시겠죠? 지금 145페이지에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 요건 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 요건 부가통신사업자 그 다음 국토교통부령이고 그리고 박스 안에 보면 숫자 보이시죠? 그것도 지정 요건이라는 제목 옆에다가 바로 적으셔도 돼요. 어떻게? 500, 2, 30, 1, 1 이렇게.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얼마다? 500명 이상이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30명 이상의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기능사 기사 1명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가 1명 이상 아셨죠? 1, 1 이렇게 500이 31일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입에 딱 붙을걸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500이 31일 딱 해가지고 500이 31일 그 다음에 4번에 봅니다. 4번에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누가 정한 누가라는 자리에 뭐밖에 안 나온다고? 국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든 정보망에서는 국장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누가? 가입 이용자가 지정 신청자가 그죠? 지정 신청자가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잖아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렇게요. 틀린 거 아시겠죠?
지정 신청자가 갖추는 그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502 31일부터 딱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자, 지정 절차,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제출하게 되면 국장은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고 앞에 봤어요? 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넘겨보십시오. 할 수 있는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장은 그 지정 요건의 적합 여부를 따져보겠죠. 그리고 박스 안에 더 줄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등록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입니다. 우리가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차이는 간단합니다. 사본은 돌려받을 게 아닙니다. 원본은요, 돌려받거나 새로 발급받거나, 이해하겠죠? 돌려받거나 새로 발급받을 때는 원본을 주고, 돌려받을 게 아니니까 사본을 주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에 기본적으로 자격증 사본이 첨부 서면으로 나오면 OX다. X입니다.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소공을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돼요. 그건 누구 확인사항이라고?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입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은 누구한테 하죠? 국장에게 합니다. 국장은 이 부분의 최상위 기관이에요. 국장이 따로 확인을 하진 않아요. 아셨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해야 되는 의무는 없죠. 그런데 지정해야 됩니다. 며칠? 최소한 며칠? 30일 이내. 그러니까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다가 줄을 딱 끄세요.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줄 껐죠? 예,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 대장에다가 기재하고 오른쪽 갑니다. 운영 규정 보입니까? 자, 죽었죠. 운영 규정의 승인인데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줄을 닦으세요.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3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규정의 승인이라는 제목 뒤 옆에다가 승인 후 지정이에요. 지정 후 승인이에요. 그렇죠. 지정 후 승인이라고 적으세요. 이게 실제 또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었냐면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정받으려는 자는 운영 규정을 정해 국장의 승인을 받고 X죠. 지정받은 게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후 승인입니다. 순서가 누구의 승인이라고요? 그죠? 정보망에는 국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네 번째 정보망 운영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1년 이내에는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운영하지 않으면 두 번째 줄에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되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입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제일 중요한 게 정보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십시오.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의 준비줄 닦 것이고 이게 중개 의뢰인이라고 잘 바뀌어요. 정보망은 누가 이용한다고요? 개공들끼리.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구한테 줄까요? 개공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개공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데 더욱이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에다가 줄을 딱 긋고 이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인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파악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오로지 누구?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2번 다르게 공개해도 안 돼요. 세 번째 차별 공개해도 안 됩니다.
왜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밑에 4번 있죠? 지정은 취소할 수 있으며 몇 때문에 1대 1입니다. 지정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재량 취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종결 의미가 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이 거래정보망에 딱 넣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누가? 국장이. 그죠? 누가 이용한다? 개공들끼리. 아셨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위반하면 취소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요건 500이 31일 그랬죠.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정보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그죠?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 며칠? 30일. 운영규정의 승인 몇 월? 3월. 설치 운영 몇 년? 1년. 이것만 알면 답 됩니다. 칠판 적혀있는 거 이거. 석줄. 확실히 알겠죠? 예. 그래서 딱 요건이 그래요.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 그랬죠? 부가통신 사업자이면서 500이 31일 이렇게 요건 갖추면 며칠?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 중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래서 1대1이 나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한 번 더 1대1에 해당되는 거 뭐뭐 배운지 기억합니까? 쭉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일단 절치와 1대1이 있었어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되어 있었고 상치와 1대1도 있었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그죠? 그 다음에 표시광고도 1대1이고 유사명칭도 1대1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정보 공개 있었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해도 1대1이고 그러니까 그때 딱 짚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되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거짓 정보 공개입니다. 거짓 정보 공개. 그래서 이해하시죠? 거짓 정보 공개.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빈 공간에다가 업무정지 6월 적어봐요.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 6월입니다. 6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 개공원 정보망에 공개한 당해 중개대상물에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업무정지 3월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둘 다 업무정지 위반이란 거 맞죠? 그죠? 근데 기준이 달라요.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6개월.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월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일반 중개 공통 이렇게요.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속 중개는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거래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거래 사실 통보는 중개 방식과 관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는 겁니다. 중개 방식과 관계없이 정보를 공개했다면 거래 사실은 통보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가죠. 자, 지정 취소라는 거 있죠.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죠? 재량 취소입니다. 재량 하죠. 기속이 아니고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줄 긋고. 그러면 지정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누가라는 자리가 올 수 있는 건 국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자, 행정처분권자, 과태료 부과권자 다 누구? 국장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보니까 지금 이 경우들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운영 규정할 때 운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봐요. 운영 규정 쭉 긋고
운영 규정에 줄을 딱 긋고 148페이지에 박스 안에 그래서 운영 규정에 줄을 딱 긋고 이번에 운자 동그라미 운 그리고 이건 지정 취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운영 규정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셨을 거고 빈 공간에다가 500과라고 적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정 취소 사유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영 규정 관련 위반은 지정 취소와 더불어서 몇 대 몇이라고? 지정 취소,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병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운자가 무슨 말이냐? 행정 처분과 행정 질서 버린 과태료를 뭐 할 수 있다고? 병과할 수 있다고요. 둘 다 동시에 이해하겠죠? 병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딴 거 두고 거기에 3번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에다가 줄을 딱 긋고 거래정보사업자가 공개하는 정보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지 말았죠. 그래서 이건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이에요.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인데 자 전속 중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하게 되면 그때는요. 지금 지정 취소 맞죠?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몇 때문에 1대1입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고 이걸 행정 질서벌 그래요. 이걸 뭐 한다고 행정 형벌 그래요. 그래서 행정 처분과 행정 질서벌을 말 수 있다고 병과할 수 있고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도 병과할 수 있다. 아셨죠? 각 하나씩 있습니다. 딱 하나씩. 딱 하나씩. 거기 그리고 이번에 청문갑니다. 취소라는 처분 전에 뭘 거친다고? 청문을 거친다. 역시 청문은 누가 실시하겠어요? 국장이 실시하겠죠. 그죠? 근데 청문을 거치는데 항상은 아니에요. 그게 개인의 사망이라든가 법인의 해산의 경우를 빼고 청문을 거쳐라 되어 있고 그러면 청문은 사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까? 사전 절차입니다. 오른쪽 벌칙 보이시죠? 1대1을 그런 게 뭐야? 옆에다가 크게 정보 공개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 공개 이거예요. 그죠?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이에요. 정보 공개 규정 위반. 1대1이죠? 예, 1대1.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어디다가 운영 규정할 때 줄 긋고 운자 동그라미 돼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할 때 이 운자가 이거예요. 명은 뭐겠어요? 명령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에. 그래서 일단은 앞에도 나오긴 했지만 연수 확인은 연수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은 얼마예요? 500원이 들어요. 베토벤 교향곡 5번이 뭐라고? 운명할 때 이 운자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운영 규정 위반하고 명자가 명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해가지고 딱 보시고 다음에 또 보긴 할 건데 이 밑에 기출문제 볼까요? 어떻게 풀리는지 그 숫자하고 딱 봐봐요. 옳은 거 그랬거든요. 1번 봐봐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OX X죠. 네, 지정 후 승인입니까? 승인 후 지정입니까? 지정 후 승인입니다. 이번에 가봅니다. 지정받으려는 자는 502잖아. 10이 돼 있죠. 그러니까요. 틀렸죠? 제끼고. 3번 갑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죠? 용량과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그랬는데 끝에 봐봐요. 취소해야 된다. OX. 예, 무조건 X입니다. 제끼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개공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죠.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은 500과예요. 1대리예요. 그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정보니까 그죠? 1대1이 됩니다. 쉽죠? 쉬울 걸 아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칠판에 딱 있는 요 석줄만 확실하게 가시면 돼요. 숫자 미스 안 하고. 그러면 대부분 해결돼요. 됐죠?
계속 우리는 이런 작은 걸 안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면 돼요. 시험은 점수만 잘 넣으면 돼. 그죠? 많이 알아서 아는 척하면 뭐 할 건데요. 점수 안 넣으면. 그런 분 있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아는 건 억수로 많아요. 성적이 안 나와. 자, 갑니다. 자, 157페이지 갑니다. 이게 이제 6장인데 이게 들어있는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기업 공인중개사의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할 때 그 업무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 예, 확인 설명, 설명 작성,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작성. 이게 사실은 다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을 쭉 볼 건데, 자, 보시죠. 157페이지에 기본 윤리 있습니다. 신의성실 의무가 있고, 자, 1번 품위 유지 및 신의성실 의무 있죠. 법제 29조 1항입니다. 이게 법제 29조 1항의 주어가 뭘까요? 개공 등입니까? 개공 소공입니까? 개공 소공입니다. 즉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즉 자격 있는 자는 이 말입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컷. 품위를 유지해야 된답니다. 아셨죠? 그 늘어진 추린 입고 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좀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원래 뭐 여자 소장님들은 보면 아파트에 살고 또 그 근방에 원래 가장 좋은 중개사무소 오픈 장소가 어디겠어요? 홈그라운드입니다. 홈그라운드. 내가 제일 익숙한 마을 있잖아요. 이석가 동네. 그 동네가 최고예요. 왜? 물으면 다 알잖아요. 무슨 골목에 무슨 옆에 무슨 가게 있는데 뭐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니까 실제로 업을 하려면 그 자기가 오픈할 장소 있잖아요. 그 중개사무소에 걸어서 몇 분 거리? 한 15분 거리 있잖아요. 걸어서 15분 거리. 15분 거리에 반경 쭉 해가지고 온그램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아,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안 옵니다. 주문을 했는데, 그죠? 바로 집에 배달돼야지. 짜장면 배달 거리는 면 불기 전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타겟을 정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할까라고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격증 따시면. 그러면 그 장소에 맞는, 예, 그 대상물에 맞는 장소를 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쭉 하시다 보면 이제 보통은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니고 보통 초보자들이 아파트를 끼면 기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배우에 두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주택 있고 상가 끼고 있으면 뭐 다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이제 찾는데, 아파트를 끼고 있으면 동네에 사는 경우 많죠.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새로운 두 개의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목욕탕 갔다 오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가면을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이 목욕탕에서 나올 때 속으로 들고 나오는 얼굴이잖아. 아니에요. 그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제가 저 예전에 잠깐 그 사무실에, 그죠? 여기 그 잠깐 그 공동 사무소 있잖아요. 이게 자격인 게 있으면 공동 사무소를 이렇게 등록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그 아파트 단지 상가에 그 목욕탕 있는 상가거든요. 목욕탕 있는 상가에서 이렇게 2층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내려오잖아요. 끝내줍니다. 얼굴이 부그르득 해가지고 있잖아요. 머리는 젖어가지고 축 붙어가지고 이렇게. 야, 그래갖고 새로 보입니다, 얼굴이.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이게 이 통로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딱 세상에 앉아있어 보면 보이잖아. 그죠? 그죠? 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그죠? 목욕탕 가다가 다시 중개사무소 들어갈 때는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해야지, 품위를. 그죠?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여자 옷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는데 이 딱 옷 한 개 편견 있는 게 있어요. 핑크 적힌 거 있잖아요. 와, 딱 그거 보고 진짜 그 추리닝 딱 이러면 와, 저거 축 늘어진 그 아니 그것도 글자가 엉덩이 쪽 있잖아요. 대타 커요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게 옷이 또 늘어져 보여. 그래갖고 그걸 입고 그죠? 속으로 들고 있다 가는데 그거 보고 다시 내 이 옷 입히래요. 예? 아니 자세히가 아니고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딱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옷은 모르겠는데 이 옷은 진짜 편견이 있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아갖고. 자, 어쨌든 아주 저 품위를 유지해야 돼. 품위를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하고 컷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로 컷하시고, 그다음에 공정 중개 의무까지 3개 의무가 주어집니다. 주어가 뭐일 때? 개공, 소공일 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있죠. 이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일단 요건요.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된 의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판례 있죠. 판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답은 뭐겠어요?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이건 뭐라고? 판례입니다. 판례. 재판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무고 우리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개계약을 있잖아요. 중개계약을 위임관계와 같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을 뭐라고 보느냐 그러면 위임유사계약이라고 봐요. 위임계약 그 자체는 아니지만 위임유사계약 이렇게요. 위임과 비슷한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가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봅니다. 아셨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밀누설 금지가 나오는데 법 제29조 2항입니다. 자, 여기에 주어는 뭘까요? 그죠? 품위유지는 개공, 소공인데 그죠? 비밀준수 의무라고 할 때 주어지는 의무는 누구한테? 개공 등입니다.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등이 누구죠? 고용인이죠. 고용인. 소공과 중개보조원까지 몽창 다. 그죠? 그리고 자 등은 다음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라봐요. 제외하고는 크댔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비밀을 지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읽었죠 금방.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 닫아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아셨죠? 예, 입을 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뭐냐면 확인 설명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확인 설명 의무 고지 의무예요. 고지 의무하고 비밀 준수 의무하고 경합하게 되면 상충하잖아. 그죠? 그러면 뭐가 우선해? 확인 설명이 우선합니다. 고지 의무가.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예를 들면 매수인 매도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정한 중개지만 사실은 어느 쪽을 기울여요? 매수자 보호가 우선해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은 파는 이유가 있고 팔고 가면 돼요. 지돈 받고. 매수자는 잘못하면 두고 예, 찾아와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누구를 편을 들어야 돼? 매수자 편을 들어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을 해보시면 은근히 개공이 매수자 편을 듭니다. 왜? 돈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매수자 중점 시장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약간 판단은 매수자 쪽 기울로 기울 수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어쨌든 그 고지 의무하고 비밀 준수 의무가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고? 고지 의무가 우선합니다. 그게 이 법의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있죠. 이건 뭐냐면 형사소송법상에서 정인 있죠. 그 다음에 국회 정은법상에서 정은할 때 있죠. 그리고 신문 받을 때는 비밀 준수 의무를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어디 있어요? 이 법에 있어요? 저 법에 있어요?
아닌데? 둘 다 있는데? 이 법 저 법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하나만 너무 틀려요.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X. X였어요. 뭐가 빠졌어? 이 법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법 조문을 그대로 그냥 기억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답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자꾸 생각하면 자꾸 빼요.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해. 이해하겠죠?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다 봐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이 보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뒤집어지죠. 가끔 가해자가 묻어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본인이. 그러니까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의식을 빼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갖고 판단해요. 자꾸 해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돼? 그렇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중개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셨죠? 예. 자, 다시 비밀 준수 의무는 누구한테 주어진다? 개공 등에게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럼 했구만. 그죠? 그것도 이 법에 저 법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이 법 저 법에. 언제까지 지켜야 돼? 죽을 때까지. 아셨죠? 그러면 갑니다. 3번에 위반했을 때 제재가 나오는데 몇 대 몇입니까? 1대 1입니다. 이야, 그럼 1대 1이죠. 그거 다 했어요. 이제 금지만 배우면 1대 1 다 한 거예요. 이제 해봐요. 아는 거. 절치와 1대 1 해봐. 절치와 1대 1.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있죠. 그다음 상치 있죠. 상치와 1대1.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 물 있고. 그 다음에 유사명칭, 비밀준수, 표시관까지 유비표 몇 개? 3개. 1대1 아셨죠? 이제 금지행위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속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었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1대1.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대1은 자꾸 1대1은 알아야 됩니다. 형벌을 묻게 되면 제일 그 난이도가 있는 게 1대1이거든요. 기억하셔야 되고. 자, 위반했을 때 제재 몇 대 몇이라고? 1대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죠? 즉 반의사 불벌죄라는 말이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그죠? 뭐 의사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이 명시한 의사는 뭐냐? 처벌 반대 의사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피해자가 처벌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하셨죠? 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뭐 한다고? 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라고 하는 건 이 의사는 무슨 의사? 처벌에 관한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입니다.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 그래서 요 세 개를 딱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한자 있어요. 반자입니다. 의사는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는 혹시 이해가 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으면 설명 안에 분명히 반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반의사 불벌죄하고 비교해 놓는 게 뭐냐면 친고죄거든요. 친고죄가 나오는데 이건 반의사 불벌죄는 어떤 거냐면 자 관계를 보면 피해자 있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고소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검사가 단독으로 범죄인지가 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가 피해자 의사와는 관계없죠. 근데 단독으로 기소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타진하거든요. 근데 피해자의 의사가 피해자가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면 아셨죠? 그때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가 아셨죠? 이유 없다 그래가지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에 대해서 뭐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이 친고죄하고의 차이가 보면 친고죄는요.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의 기소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단계가 여기서 바로 또 차이 나죠. 친고죄, 친하다 뭐랑 고소랑 친한 죄가 친고죄예요. 즉 이 고소가 뭐냐면 고소는 처벌의 의사표시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표시입니까? 처벌에 관한 아시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아셨죠? 없으면 벌하지 않는 죄가 뭐겠어요? 다시 처벌에 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는 뭐겠어요? 친고죄죠. 처벌에 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두 자로 뭐라고? 고소야 고소. 그러면 처벌에 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 말은 고소가 없으면 기소, 처벌하지 못하는 죄 이 말이죠. 그게 뭐라고? 친고죄. 우리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죠. 아셨죠? 기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뭐 하면 그때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 의사고 이거는 처벌에 관한 명백한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 틀려? 앞에 설명은 친고죄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만 반의사 불벌죄 따라왔죠. 틀린 거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처벌에 관한 의사가 아니라 물론 반대 의사입니다. 반대 의사가 있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일단은 요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십시오. 확인 설명 의무는 법제 25조에 있어요. 요건 일단은 윤곽만 자 확인 설명 의무다 이렇게 되면 기본 틀만 먼저 분류를 하고 좀 쉬었다게요. 첫 번째가 의뢰를 받았을 때 의뢰시하고 그 다음에 거래시로 나눠야 돼요. 이 내용은 의뢰시와 거래시로. 의뢰시에는 설명서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일방 쌍방 일방입니다. 그리고 거래시에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키거든요. 그게 뭐라고? 설명서입니다. 일방 쌍방 쌍방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서면 관련 위반은 제재가 업무 정지죠. 업무 정지고 그러면 똑같은 제재가 아니라면 이게 업무 정지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업무 정지는 아니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위반의 강도를 보면 제일 약한 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위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센 정도를 그냥 보자면 우리 규정된 걸. 그 다음에 업무 정지예요. 그리고 등록 취소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확인 설명이 약간 미진하더라도 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에 보완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단계가 두 개니까 확인 설명 원래는 둘 다 있잖아요. 둘 다 지금까지는 기본에 예전에 원래 규정된 그 제재는 둘 다 업무 정지였어요. 업무 정지였는데 설명은 구두로 행하는 경우니까 어떤 형식 절차가 정하지 않죠, 그죠? 막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 약간 미진하더라도 업무 정지라 즉 설명서 작성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됐다 보면 돼요. 그래서 업무 정지보다 조금 더 완화됐으면 뭐겠어요? 500가요, 500가. 이해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제재가 아니니까 설명 위반은 얼마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 틀을 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설명하고 설명서인데 이거 이제 하나씩 풀어봐야 되는데 다가 그냥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시죠.